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그 얘기 이제 가격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름이 돋을 수도 있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시크릿 플랜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월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자산 순위인데 전체 자산에서의 비트코인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테슬라를 제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제낄 대상은 메타,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가격 순위, 가격이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는 뭐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순위인 걸로 보이고, 자, 뭐 이제 다음 시점에서 메타는 뭐 금방 제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8위 엔비디아를 제낄 시점, 자, 언제가 될까요? 글쎄, 뭐 내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면 아마도 그때가 되면 글쎄 실버, 은까지 7위인 은까지 1조 4천억 달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인 은까지 제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1위는요, 단연 금입니다. 금이 14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볼까요? 네. 뭐, 8,200달러가, 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네요. 8,200억 달러가 채 안 되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데, 뭐, 금 시총의 20%만 가져와도 지금보다 가격이 아마 3배 이상 오르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소름 돋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 달러로 9조, 10조 달러, 한국 원화로 1경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블랙록하고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마도 제가 왜 소름이 돋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비트코인 ETF 상황을 추적 분석해온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을 포함을 해서 지금 업계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이게 다음 달 초에 승인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날짜로 아예 콕 집어서 뭐 8일, 1월 8일, 9일, 10일 뭐 요 날짜 중에 승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블랙록이 이 신청을 하면서부터였죠. 근데 블랙록은 이미 작년 여름부터 비트코인을 모아고 있었다. 큰 손 고객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블랙록은요, 올해 6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막 살 수가 없는 상태죠.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이런 거를 관련 법 때문에 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시장에서 막 비트코인을 사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건데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블랙록이 인수를 하면서 시장이 풀리기 전에 막 채굴된 비트코인을 모아오는 게 아니냐, 모아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기 한참 전인 작년 여름부터 이미 비트코인을 모아오고 있었다.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브리티시 호들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자, 이 친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분석이라서 저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고객을 위한 현물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한다 라는 뉴스, 이게 작년 8월에 나온 건데요. 저도 방송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올해 6월 중순에 이렇게 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걸로 예상한 사람들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프라이빗 트러스트 상품, 이게 미국의 기관 고객들한테 제공한 이 프라이빗 상품인데요. 당연히 프라이빗 상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지, 고객이 누군지 뭐 이런 걸 공개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 상품이 일종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같은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돈 많은 큰손, 기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상품인데 고객한테는 증권을 발행해서 주는 거고요.
그레이스케일 GBTC가 그러는 것처럼 자, 고객한테 증권을 주기는 하는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나눠서 나중에 바꿔주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죠. 자, 프라이빗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약관인지 어떤 내용의 상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고객 돈을 받아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런 이 GBTC 같은 그런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객들이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상품을 내놓기 전에 블랙록이 자기 기관 고객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기관 고객들한테. 자, 뭐라고 하느냐? 고객님, 우리가 곧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건데 사실 우리가 내년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우리가 추진하면 아시다시피 승인받을 가능성 아주 높지요. 자, 이번에 우리가 스페셜 고객님들, 기관 고객님들한테만 제공하는 비트코인 현물 트러스트, 이걸로 자, 우리가 고객님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받으면 그걸로 이 상품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직접 비트코인 사서 보관하는 거 귀찮으시죠? 자, 사고 팔고 할 때 세금 문제도 귀찮으시죠? 자, 우리 트러스트 상품에 투자하시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고요. 이제 곧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 가격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투자하시면 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상품을 팔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록이 작년 8월부터 바로 이 비트코인 상품을 제공한 고객들, 자, 올해 6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기회를 제공한 기관 고객들. 자, 어떤 고객들이냐 보면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연금, 기업연금, 뭐 대학기금, 보험회사, 중앙은행 등등 정부기관도 있고 거기에 패밀리 오피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패밀리 오피스 이게 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가문에 돈 많은 가문에 엄청난 큰 몇천만 불 되는 이런 수준의 몇천만 불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법인이 바로 패밀리 오피스인데,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자, 5천만 불 이상 이렇게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는 아예 그냥 법적으로 기관 고객으로 이렇게 보겠다, 이런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12월의 일인데 자,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예, 올해 6월 중순에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이미 작년 8월부터 자기네 큰손 고객들 돈을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아오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지만 블랙록이 큰손 고객들한테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기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스리슬쩍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상당한 돈을 받아서 그만큼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모아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트코인 상승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모아온 걸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작년 8월에요. 이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을 출시한다는 기사를 보고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흐름은 파악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고 또 계속해서 채굴업체 인수하고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산업에서 계속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걸 보니까 블랙록은 이미 진작에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작업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